예, 안녕하십니까. 자, 314페이지에 제3자에 의한 등기, 그 3번.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죠. 우리 등기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기도 하지만 제3자 그래요. 제3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얼마든지 개시가 될 수 있어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은 어떻게 제 머릿속에 포맷을 해놨냐면 저는 대위포 이렇게 포맷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 뭡니까 했더니 대리인 그래요. 대리인에 의한 신청 그러죠. 요건 위인데 요건 뭡니까 했더니 대위 신청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포는 뭡니까 했더니 포괄 승계인 그러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그러죠. 대위 신청은 우리 등기법에 여러 규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채권자가, 그죠?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신청해야 할 등기를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채무자를 대신해서 신청한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등기법 28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채권자 그래요. 대리인 채권자 포괄 승계인은 해당 법률 행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당사자는 아니고 제3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렇게 제3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도 등기 절차는 얼마든지 개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금년도 30일에 때는 채권자 대위 신청 단독 문제로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은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하고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어쨌거나 우리 등기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기도 하지만 제3자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3자가 누굽니까? 대리인, 채권자, 포괄 승계인 그래요. 여기 봅니다. 대리 제도에서 당사자는 본인하고 상대방이야. 대리인은 아웃사이더, 제3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314페이지에서부터 315페이지 하단 부분까지 되어 있어요. 이 역시 중요하고 계속해서 315페이지 2번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제 거기서부터 얘긴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말로 신청하지 말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 얘기야? 서면 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술 신청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이 서면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를 하는데 그 수많은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4-5가지 정보는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니 해도 등기소 가서 제일 먼저 작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청 정보 그래요. 그죠? 그래요. 옛날에는 신청서 그래요. 신청서 이렇게 표현하던 것을 현행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신청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둘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현행법은 하여튼 신청 정보라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러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예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등기 원인 서면 또는 원인 증서 그랬죠. 그죠? 이게 대표성을 띠는 놈이 뭐가 있습니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라고 한다면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그죠?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그래요. 그죠? 등기 의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그래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그래요. 그죠?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그러죠. 그죠? 예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했더니 등기 필정 그랬어요. 그죠? 무식한 놈은 권리정 그래요. 더 무식한 놈은 문서 그랬죠. 그죠? 근데 현행법은 더 이상 등기 원인증서를 가지고 등기 필정을 작성을 하지 않고 등기 필정보라는 제도로 대체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30회 때 이 필정보를 물어봤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래요. 등기 원인에 관한 제3자 그래요. 그죠? 제3자의 허가, 그죠? 허가.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승낙 그래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그래요. 그죠? 증명하는 정보 그러죠. 이것도 우리 등기법이나 여타 단행법에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정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할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정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서 그래요. 그죠? 토지거래 허가서. 그죠? 들어봤어요. 그래요. 민법하고 중개업법령에서 배울 거야. 그래요.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러죠.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럽니다. 자격증명 그러죠. 그죠? 이거는 아마 공법에서 농지법에서 배우게 될 거야. 그렇죠? 뭐 이거 말고도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죠? 뭐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상을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등등등인데, 그런 건 알아봤자 나오질 않아요. 이 네 가지 정보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요 네 가지 정보에서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0회 때는 이걸 물어봤어요. 그죠? 30회 때는 이걸 물어봤습니다. 올해 31회 때는 출제가 안 됐죠. 내년도 32회 때는 아마 유력할 겁니다. 그죠? 그래요. 뭐가 출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유력할 겁니다. 근데 가장 제가 추천하는 바는 신청 정보야. 신청 정보. 신청 정보 뭘 그렇게 물어봅니까? 했더니 필요적 정보하고 임의적 정보를 집중적으로 우리 출제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보를 다 해주시되 신청 정보는 한 번 더 체크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등기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구술로 신청하지 말고 어떻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서면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서면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를 하는데 네 가지 정보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 하나는 신청 정보, 또 하나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또 하나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등기 원인에 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뭐 임대인의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야. 그죠? 이거 제공해야 되는지 여부, 그죠? 제공해야 되는지 이 여부를 우리 출제자가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거기 첫 번째 신청 정보,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그죠? 그 다음에 318페이지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그죠? 그런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내용이 되냐면 321페이지 8번 토지 임야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 등등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요. 321페이지 그 윗부분까지 얘기야.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321페이지 3번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 그죠?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 아니고 절차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 절차 흐름이 있을 텐데 그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자. 그래요. 그것이 321페이지에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서부터 얘기가 돼. 등기 절차는 뭐니 해도 당사자의 뭐에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신청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했다라면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해당 등기 인정을 반드시 접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뭐 필히 접수를 한다,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라고 하죠. 그죠?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라는 얘기야. 이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고칠 게 있어서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는 해줘야 돼요. 그죠? 또 등기관이 얼핏 봐서 저것은 부족법안 등기 신청이어서 아마도 각하 처분을 받을 거야 라는 판단이 섰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는 해줘야 돼요. 그죠? 접수를 해줬다라고 하면 유명한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그 번호를 접수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접수번호 그래요.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기록이 안 돼요.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까지만 기록이 됩니다. 이 접수번호는 가불구 상란에 기록이 됩니다. 그죠? 접수번호는 1년 단위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접수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접수번호가 빠른 놈이 빠르게 신청된 등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접수번호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뭐 표시번호, 순위번호, 접수번호 다 얘기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야. 하여튼 의무적으로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접수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해당 등기 인정이 적법한 등기 인정인지 아닌지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심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등기관한테는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나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죠? 매도인 보고 너 파는 거 맞냐? 매수인 보고 너 사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은 없고 모든 건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자,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대관절 뭘 기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했더니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하나인데 29조를 가봤더니 그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하사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29조 이 각하사유를 기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29조 각하사유는 1호, 2호, 그 다음에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29조 각하사유는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등기 인정이 1호나 2호 그래요. 그죠?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한다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니까. 그죠? 어떤 등기 인정이 3호 이하 몇 호, 11호까지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니까 1, 2호 각하 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1호는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관할 위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3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했더니 신청 정보가 방식에 신청 권한 없는 자의 신청 그래요. 신청 권한 없는 자의 신청. 4호는 불출석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을 해야 될 텐데
당사자 또는 대리인 출석하지 않았다 해서 불출석 그래요. 5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3호 이하서부터 11호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이런 건 기운 빼고 알아봤자 암기를 해봤자 단 한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하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29조 제2호 각하사유야. 그죠? 이거는 30회 때까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한다면, 그죠?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한업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일 거야. 그죠? 근데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적 무효의 등기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등기한이 발견하면 잽싸게 지울 수 있어요.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거나 그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슨 신청? 이의 신청의 사유로도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 등기 신청이 3호 이하 11호 사유에 해당됐다라면 그것도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한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일 거야.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한한테는 무슨 심사 권한?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한이 가타부타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일반 법으로 넘어가서 정식 소송을 거치는 과정 중에서 판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야. 따라서 등기한이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지 멋대로 지울 수 없다라거나 불만이 있는 자라고 해서 이의 신청의 사유로도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하여튼 좌우당간 접수를 했다라면 등기하는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가지고 그 해당 등기 신청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심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죠? 아마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야. 어떤 등기 신청이 29조 1호서부터 11호 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 적법한 등기 신청일 거야. 그러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등기를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걸 등기한의 입장에서는 등기한이 무슨 처분을 하였다? 실행 처분을 하였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등기 신청이 29조 1호서부터 11호 사유의 하나에 해당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한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을 거야. 그죠? 그래서 실행 처분 아니면 각하 처분이라고 두 가지 결론이 날 거야. 이 실행 처분은 등기한이 적극적 처분을 하였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고 각하 처분은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적극적 처분이나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죠? 부당하니까 등기한 날이 다시 한번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신청인 등은 이의 신청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의 신청 30회 30일에 연 2년 동안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청한 그 등기를 그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되기 전까지 신청인 등은 스스로 취하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청하고 취하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봅니다. 이 등기를 실행을 해줬다라는 걸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야. 분석을 해봤더니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죠?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표제부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 기록해주고 갑구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 기록해주고 을구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을 기록을 해주는 걸 보고 등기를 실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라고 있대요. 그죠? 식별보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습니까? 했더니
해당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부여받아요. 이 식별보가 뭡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어느 등기관이 처리를 했습니까에 관한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등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나중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함이야. 그래서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를 기록해 주는 과정을 보고 등기를 실행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등기를 실행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드디어 어떻게 됐다? 완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 절차는 저 실행이란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완료라는 단어에까지 와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야. 이 과정을 규율해 주는 걸 보고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그죠? 완료했다고 해서 등기하는 막바로 퇴근하면 안 되고, 완료 후에 몇몇 가지 부속인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 돼요. 완료의 조치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했더니 나의 경우는, 그죠? 나의 경우는 필통 뚜껑을 열어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통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이 뭡니까? 했더니 등기 필정보 그래요. 그죠? 등기 필정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누구누구한테 교부해 줘야 된다, 통지해 줘야 된다. 똑같은 얘기야. 그죠? 그래요. 누구한테 해줍니까? 했더니 권리자 그래요. 그죠? 권리자한테 교부 내지는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통지를 해주는데 이건 무슨 통지입니까? 했더니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 변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적공보 소관청한테 해줘요. 그죠? 지적공보 소관청한테 해주게 됩니다. 뭐 때문에? 대장과 등기부를, 그죠? 대장과 등기부를 어떻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됐으면 돈 뜯어내야 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과세 자료 그래요. 뭐라고요? 과세 자료서부터 송부 처리를 해줘야 돼요. 과세 자료는 어디한테 송부 처리를 해줍니까? 했더니 이건 당연히 관할 세무서한테 송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속인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이 완료의 조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30일에 때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 흐름에 따라서 등기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봅니다. 이 당사자 신청이라는 단어 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이 접수 밑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 여기도 있을 테고, 여기도 있을 테야. 여기도 있겠고, 여기에도 있겠지. 그래서 이 과정을 배우는 걸 보고 등기 절차 총론 그러죠. 그죠?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이게 등기법을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야. 그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 등기 절차 총론은 제가 30일에 30회, 29, 28, 27, 26회 때서부터 분석을 해봤더니 이 절차 총론편은 약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죠? 12문제에서 중에서 약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7문제는 이제 앞으로 배울 등기 절차 강론에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절차 강론만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 한 6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어요. 그죠? 맞힐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등기 절차의 흐름은 321페이지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321, 23, 24, 25, 26, 327페이지까지를 보고 등기 절차 총론 그러죠. 그죠? 등기 절차 총론 그럽니다. 계속해서 328페이지 제9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래요.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그래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1번 서술은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요.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럽니다. 아주 중요한 등기네.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회 때부터 출발을 해서 그죠? 물론 그 전에도 출제가 됐겠지. 근데 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 전에는 작년도 31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어요. 내년도 32회 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야. 그냥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죠? 틀림이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물, 목적물은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죠? 미등기 부동산. 부동산의 대표 선수는 뭐가 있나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기 토지 뭐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죠? 근데 미등기 토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토지 한 놈만 얘기를 하라면 공유수면 매립지야. 그죠?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그죠? 매립지 그래요. 요 공유수면 매립지는 매립한 놈이 매립 준공일 날 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효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미등기 건물은 신축 건물 그래요. 그죠? 신축 건물입니다. 공사 준공 시에, 그죠? 공사 완료 시에 시공자는 이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시공자 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물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의 반대말은 일부야. 그죠? 일부 미등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어요. 1필지 토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야. 그죠? 가능합니까? 했더니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만약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면 그래요. 이렇게 되겠지. 요 100번지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란 권리가 장착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란 권리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대관절 지구상에 이런 토지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장하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민법의 대원칙인 일건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일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성립이요, 불성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란 권리를, 그죠? 소유권이란 권리를 어떻게 취득한 자가? 원시 취득한 자가 그래요. 그죠?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 그래요.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요. 그러면 원시 취득이 뭡니까? 그러면 전주의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를 최초로 취득하는 걸 보고 원시 취득 그럽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의 반대말은 뭐야? 승계 취득 그래요. 그죠? 승계 취득한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게 아니고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기 때문에 등기안으로서는 새로운 등기부 그래요. 그죠? 새로운 등기부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개설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등기안으로서는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도 개설하고 이어서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도 개설하고
을구도 개설을 해서 이 갑구상란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뭡니까?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요. 그죠? 이거 말고도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논점은 엄청스럽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의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모든 권리의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출발선상을 잡아서, 그죠? 출발점을 잡아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로부터 다 파생이 돼 나간다고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출발선상에 있는 등기라고 해서 흔히 스타트 등기 그래요. 그죠? 그러면 등기로 치면 상당히 중요한 등기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 출제자가 20회 때부터 31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거야. 그죠?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328페이지서부터 출발해서 329 페이지까지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파생이 돼 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갈 텐데, 뭐 쓸데없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이런 건 백내날 해봤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중요한 등기 등을 추려내야 됩니다. 그죠? 추려내야 되는데, 일단 토지 수용 그래요. 그죠?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27, 28, 29, 30, 31에 연 4년 동안 낱개의 질문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올해도 또 출제가 됐고 내년도에도 또 물어볼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정명의 회복 그래요. 그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30회 때도 출제가 됐어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은 빠지고 유증 그래요. 유증이 뭡니까? 그랬더니 유언에 의한 증여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26회 때에서부터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낱개의 지문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그래요. 그죠?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 대사오는 등기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매매계약을 가보면 일반 매매계약을 배우고 그 맨 뒤에 가보면 특수한 매매계약을 배우는데, 특수한 매매계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매특약 그래요. 그죠? 환매특약하고 재매매 예약을 배우게 될 텐데, 그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라고 해서 환매특약 등기 그러죠. 중요한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무슨 등기? 신탁 등기야. 이거는 실명법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등기가 아니고 신탁법상에 믿고 맡기고자 하는 등기라고 해서 신탁 등기 그래요. 드디어 5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됐네요. 그죠? 올해 출제가 됐어요. 신탁 등기 단도로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토지 수용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봤지. 무려 지문이 2개씩이나 출제가 됐어. 그죠? 환매 특약 등기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됐지. 그래서 이걸 모두 싸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일반 그래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일반 그럽니다. 요 중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뭐가 출제가 될는지는 몰라. 그죠? 올해 31회 때는 이 신탁 등기를 신탁 등기가 낱개 아니야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한 문제만 출제가 됩니까? 아니야. 그죠? 공동 소유 그래요. 그죠? 공동 소유 형태에 대해서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울 텐데, 공동 소유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공동 소유 형태인 공유 그래요. 그죠? 공유하고 또 하나는 종중이나 문중의 재산 소유 형태인 총유 그래요. 그죠? 총유. 그 다음에 조합체, 민법상 조합체의 재산 소유 형태인 합유 그래요. 그죠? 합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공유에는 지분의 개념이 있어요. 총유에는 지분의 개념이 없고 합유에는 지분의 개념이 있어요. 공유에는 지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야. 총유는 지분의 개념이 없으니까 뭐 처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합유에는 지분의 개념이 있는데 이 지분을 처분을 하고자 할 적에는 전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일정한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는 잘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쪽 한 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공동소유 등기에서 한 문제 합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330페이지, 331페이지, 331, 333, 그죠? 그 다음에 334, 335, 336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돼 있어요. 그죠? 중간 부분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쉬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얘기를 했어요.